보시면 양가로 1번에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나 해주면 안 되겠죠? 무주택이면서 무주택 세대 주면서 근로소득자. 그렇죠? 그리고 아파트는 너무 넓으면 안 되겠죠? 국민주택 규모 이하. 이럴 때 소득공제액은 몇 프로라고 되어 있어요? 원리금 상환액의 40%. 그렇죠. 전월세가 굉장히 부담이 크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혜택들을 근로자들한테 주고 있는 거고요. 양가로 2번에 보시면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라고 있죠.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똑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집을 샀을 때 대출 받았을 때 혜택을 주는 건데 과거에는 이게 4억이었는데 공제 대상액에 보시면 기준 시가 5억이라고 되어 있죠. 조금 올랐어요.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올랐으니까 5억 이하인 주택을 취득했을 때 이제 대출 받은 거를 갚을 때 이런 것들을 할 때 좀 혜택을 주자. 그래서 보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가로 3번에 보시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액은 납입금액의 40%.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페이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나오죠. 누구한테만 해준다? 근로소득자한테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공제 제외 금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 다 읽어보시면 힘드실 테고 이것만 좀 체크해 주세요. 카드로 병원에서 쓰게 되면 카드 공제도 받지만 의료비 공제도 중복으로 된다는 거. 요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 카드와 의료비, 병원비, 즉 중복이 가능하다. 자, 소득공제 계산해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신용카드 15% 나오죠. 체크카드 몇 프로? 30%.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처리 꼭 하라고. 그 과세 당국에서 볼 때는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매출을 속이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좀 장려하는 측면도 있는 거죠.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고요.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조금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그 책을 살 때 이렇게 소득공제 해주는 게 있었는데 이게 박물관, 미술관도 늘었더라고요. 예, 많이 가야겠어요. 소득공제도 받고 좋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소득 제한도 있죠. 1907천만 원인데 뭐 그 정도까지는 파악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내려가시면 연금소득 과세 방법이 있고요. 박스 보시면 양가로 2번에 두 번째 점에 보시면 사적 연금은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나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될 수 있는 대로 분리과세 받는 게 좋겠죠. 그래서 1,200만 원으로 줄이려면 연금 받는 기간을 쭉 늘려서 그렇죠? 과표를 줄이는 게 합리적일 거예요. 양가로 3번에 보시면 원천징수 세율이 있죠. 70세 미만은 5%, 80세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3%, 그 중간은 4%예요. 그런데 종신토록 받는 거는 4%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한꺼번에 받는 것보다 혜택을 좀 줘야 되겠죠? 70%. 한꺼번에 받는 것에 비해서 좀 줄여주고요. 자, 퇴직소득의 과세 방법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1번에 퇴직의 범위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수령했느냐 혹은 수령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거 가지고 구분하게 되죠.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 임원이 되었건 그 계열사 안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실제 퇴직금을 안 받았으면 퇴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세법상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퇴직으로 보는 경우 실제 퇴직은 안 했지만 퇴직금을 수령했어? 그러면 퇴직으로 본다는 거예요. 세법상. 즉 중간정산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퇴직금을 수령을 했어요. 그러면 퇴직 과세를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중간쯤에 보시면 종합소득세 절세 방안이 나오죠.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중간에 만약에 연말정산을 제대로 못했다. 그러면 몇 년 이내? 5년 이내에 경정 청구가 가능하다. 과거에 3년인데 변경이 됐고요. 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맞벌이 부부가 각각 소득이 있으면 누구한테 공제를 몰아주는 게 좋겠어요? 많은 사람 소득이.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 부모님은 꼭 모시고 살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 중에 한 명만 되겠죠? 6번에 보시면 암이나 중증 환자 이걸 모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가령 장애인 공제가 되는데 중증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장애인으로 인정을 해줘요. 혜택 받으실 건 받아야 되죠. 동그라미 9번에 보시면 퇴직금은 일시금보다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게 당연히 유리할 거고요. 양가로 2번에 보시면 부동산 임대소득 관련 절세 방안이 있죠.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3주택자를 제외하고 지금 보시면 굉장히 이제 법이 강화된 게 그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그 세무 부담이 커지게 설계가 돼 있죠.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체크하시면 되고요.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자, 근데 세금을 많이 낼 때 내더라도
예, 집 많이 갖고 싶다. 그렇죠? 예, 3주택자. 얼마나 좋아. 주택 3개 갖고 있으면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네. 예. 세금을 많이 내는 게 우리의 목표죠. 네. 주택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국가에 세금 많이 내자고요. 자, 양가로 3번의 동그라미 읽어보시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사업자 등록을 해서 부가가치세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하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주요 내용이 나오죠.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 이거는 이제 분리과세 하게 되고요. 2천만 원이 초과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게 된다. 그래서 종합과세가 되는 거죠. 2천만 원이 초과되면 다른 소득을 합산하게 되니까 세율이 아무래도 높아지겠죠.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비과세 금융소득 세 번째 점을 보세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라고 하죠.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는 일정 금액은 비과세가 가능할 거고요. 자, 분리과세 금융소득 보시면 두 번째 점에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게 만약에 금액이 초과되는 비과세에 초과되는 금액들은 9%의 분리과세를 해주는 거고요. 종합과세는 안 된다는 거고요. 네 번째 점에 보시면 비실명 금융소득은 금융회사가 지급하는 경우는 90%를 떼버리고요. 그 다음에 비금융회사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고 세율 42%를 뗀다. 그렇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요. 됐고, 동그라미 4번 보시면 부부는 합산한다. 합산하지 않는다? 합산하지 않는다. 부부소득은 별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그라미 5번을 보시면 채권이자. 채권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으면 이자가 발생하는데 중간에 넘겨 조건을 할 경우는 보유하고 있던 기간별로 분리해서 과세를 할 거고요.